후보자의 자녀가 굉장히 뛰어나서 이런 활동들을 했을 가능성도 당연히 있겠지만, 지금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후보자의 자녀 혼자는 매우 어렵다. 가족들이 총동원됐다. 그리고 이 스펙 쌓기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나 좀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먼저 가장 논란이 많은 게 이제 복지관의 그 노트북 50대 기부한 것이죠. 네, 이 기부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자는 기업에서 기부한 것이다, 잘 모른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자 보도를 보니까 그 후보자의 딸의 동아리명이 기념사진에 그대로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부가 후보자의 딸의 동아리, 그러니까 후보자의 딸의 활동을 매우 이제 돋보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그 기부 행위가 정상적인 기부 행위였냐, 갑작스럽게 기부가 된 것이냐,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는데, 보니까 후보자의 배우자와 이 회사 임원이 같은 동문이어서 기부를 해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런 의혹들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제3자 뇌물죄나 배임 증죄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미 고발도 진행됐습니다.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자, 3M, 아까 얘기했던 그 기업은 복지관에 노트북을 기부한 기업은 3M인데, 그 3M이 또 등장합니다. 해당 기업이 후원한 논문 대회에서 후보자의 딸이 금상을 수상합니다. 그런데 수상했던 논문 같은 경우에는 대필 의혹이 나오고 있는 논문이에요. 이것 역시 지금 범죄가 성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필 의혹한 논문을 제출했고, 그 제출한 논문을 가지고 상을 탔다. 이러면 업무방해죄 성립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후보자가 그동안 그토록 강조했던 공정과 정의, 상식에 비추어 보면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자, 그리고 후보자의 딸이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서는 인천시장상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인천시 의회 의장상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나 이 상이 또 왜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공적 조서가 지금 제출이 안 돼서 그 내용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제출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프루덴셜 공동체 정신상 받았나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역시 보면은 프루덴셜 공동체 정신상을 받은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프루덴셜 수상자 명단에 따님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어요. 특히나 이것은 보니까 전국 중고생 자원봉사 대상 장려상이기 때문에 인터뷰에서 적시했던 프루덴셜 공동체 봉사상과 완전히 다른 상이다, 허위 인터뷰를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네, 심각한 문제는 또 있습니다. 자녀 논문의 대필 정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허위였죠. 후보자도 거짓말을 하신 거죠. 당장 케냐 대필 작가가 내가 했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수의 논문과 전자책들, 후보자의 자녀가 지금 발간했다고 하는 것들이 표절 의혹이 매우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 자료 무단 베낀 표절 전자책을 출판했다라는 보도가 있고, 국제학술대의 논문도 표절이 확인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돈만 내면 실어주는 약탈적 학술지의 논문이 다수 게재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죄나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진 시기가 참 애매합니다. 후보자가 2019년에 조국 당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지휘를 했죠. 당시 대검 반부패 부장으로서 지휘를 했는데, 그 이후에 벌어진 것입니다. 후보자가 그렇게 강조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상같이 수사하고 70군데의 압수수색까지 해가면서 수사를 했는데, 그 결과 기소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후보자의 자녀는 그 이후에 2019년 이후인 2020년, 2021년, 2022년에 이런 일들을 벌였던 것입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그 이후에 후보자 측의 태도가 참 황당합니다.
항상 검사들은 무슨 일이 발생하면 증거인멸부터 대놓고 해왔던 것 같은데 그 태도가 고스란히 여기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공수처에서 고발사주 사건 수사하려고 하니까 검사들이 자료 삭제, 교체했다. 통째로 지워진 대검찰청 컴퓨터, 보도당의 휴대폰 하드 교체, 이런 보도들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 사건에서도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한동훈 딸 공동저자 전자책 미국 아마존 서점서 사라졌다. 그리고 노트북 50대 기부 인터뷰 역시 삭제됐다. 전형적인 증거인멸 행위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후보자가 보여준 태도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보도, 의혹 보도를 하니까 고소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기자 고소했고 전직 기자 고소하고 계속 고소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론에 재갈부터 물리려고 하는 셀프 고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장관이 아닙니다. 사정기관, 검찰의 수장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이 고소가 셀프 고소이고 이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를 최종적으로 지휘하는 지휘에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설리번 소송 많이 그 국민의힘에서 내내 인용했었죠. 공직자나 공인의 경우에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보도의 오류가 실제적인 악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그런 보도들이 실제적 악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매우 정광석화처럼 강력한 법적 대응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 다음 보여주시죠. 자, 후보자는 그런데 이렇게 이런 스펙들을 쌓는 게 사실 별 문제 없지 않냐, 아직 대학 진학도 하지 않았고 거기에 쓰지도 않았지 않느냐, 소위 말해 예비 음모는 처벌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읽혀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스펙을 쌓았을까? 다음 보여주시죠. 그 후보자 사촌과 똑같은 스펙을 쌓아갑니다. 보니까 그 후보자의 딸과 사촌들의 교회 활동들은 여러 차례 겹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단체를 같이 만들었고, 다음 넘겨주시죠. 또 포스터 전시회도 같이 했고 포스터에 그 이모의 딸이 이름이 모두 들어갑니다. 그 사촌들의 이름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또 보여주시죠. 또 환경 문제를 다루는 어떤 커뮤니티, 장애인 커뮤니티 이사나 수학클럽 회장 등을 맡은 등의 스펙을 비슷하게 유지합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이런 여러 가지 스펙들을 쌓고 나서 다음 보여주시죠. 영어 번역도 그렇고 사촌들이 보니까 아이비리그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후보자에 따라서 똑같은 코스를 걷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전히 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까? 공정하다고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입장과 지금 당장 수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입장과 답변하십시오. 예. 너무 많이 말씀해 주셔서 어떤 부분을 먼저 대답해야 될지가 조금 애매한데요.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실 저는 솔직히 이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관여를 하지 않았고 대개 그 시기가 제가 이제 지방으로 좌천돼 있을 때라서 제가 상황은 몰랐는데 이 과정을 좀 들어보니까 되게 뭐 지금 말씀하시는 논문이라고 하는 것들은 논문 수준은 아니고요. 고등학생이 어떤 연습용으로 한 리포트 정도 수준의 짧은 글들, 2-3페이지, 많으면 6페이지 정도짜리 그런 영문 글들을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전혀 없고, 그리고 그 글이 입시에 사용될 계획도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나아가서 학교에도 제출한 사실이 없는 글들입니다. 그러니까 제 딸이 이제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거기서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학습하는 아카이브 같은 걸 쌓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들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봉사활동에서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지금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3년 가까이 계속 하고 있는 일이고, 취약계층이 있는 이 아동들을 상대로 제 딸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학교에 다니고 주위에 친구들이 네이티브 영어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이제 줌으로 연결해서 서로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태에서 시작한 것이고, 실제로 거기서 도움을 받고 있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아동 시설에서 노트북이 부족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노트북을 자기 노트북을 좀 구해서 주다가, 그래서 그 기업에서 폐기 처분할 불용 용도의 노트북을 기증한 것인데요. 저는 그것이 크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장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폐기 처분될 내용들이 지금 취약계층 아동의 영어 공부에 쓰일 수 있으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너무 많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서울시, 인천시 그 상장 같은 경우는 원래 이게 오보가 먼저 나왔었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이게 서울시가 가짜다 이런 주장을 좀 하셨었다가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나머지 상들도 그걸 제가 없는 거를 있다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 딸이 지금 미성년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좌표 찍기를 당한 이후에 이메일이라든가 그 사이트로 굉장한 욕설과 그런 미성년자로서 좀 감당하기 어려운 공격을 당하고 있어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상태고요. 그래서 본인한테 본인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지우는 거 말씀하셨는데 제 딸 외에도 다른 뭐 봉사활동 가담자들도 그 다 미성년자거든요. 그럼 본인들이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 상황으로 해서 큰 공격을 받거나 큰 공격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내리는 걸 뭐라고 욕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 부분을 예, 의원님 말씀 드려도 될까요? 질문하신 거면 예, 그거를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요. 그 혹시 뭐 족 전 장관 사건 말씀하신 거라면 제가 그 수사팀에 물어봤습니다. 그 여중생 물론 그 당시 조민 씨는 30세였죠. 그 일기장을 압수한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건 아마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입시에 쓰이지도 않았고 입시에 쓰일 계획도 없는 그 습작 수준의 글을 올린 것을 가지고 그 수사까지 말씀하시는 건 좀 과한 말씀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울 성북갑의 김영대입니다. 후보자님, 예. 우선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정의의 수호자, 공익의 수호자가 되시길 바라고 윤석열의 수호자, 그리고 김건희의 수호자가 아니고 공익의 수호자가 되실 걸로 다짐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위 추상 대인 춘풍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남한테는 따뜻하게 하고 본인한테는 추상같이 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책은담에 나온다고 하는데요. 예. 공직자가 굉장히 명심해야 될 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렵지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런 말은 뭐 아실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평천하나 뭐 이제 다 치국도 좋은데 수신하고 재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데 그 말은 아시죠? 네, 들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 점의 의혹 없이 본인이 수신하고 재가하고 그리고 치국을 하려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 오늘 다 내실 수 있죠? 답변 드릴까요? 예. 예. 그 자료 짧게요. 예,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전 나름대로 성실하게 제출하려고 아니 노력했습니다만 아까 제가 예. 다 이제 요청한 거 빨리 내셔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법무부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 장관이 또 그런 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들이 역대로 낸 그 기준과 전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는 준비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더 명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나도 제출 안 했는데 무슨 뭘 기준에 맞게 제출하셨다는 겁니까? 과거 법무부 장관들이 내셨던 기준에 됐습니다. 정확하게 부합하게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뭐 자료가 전혀 지금 제출되지 않고요. 완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계신데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다음 지금 장관 되신다고 해도 그 이후에 계속 문제가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속히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선 좀 띄워주세요. 지금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한동훈 가족판 스카이캐슬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밖에 없고 장녀뿐만 아니라 조카들 그리고 이제 처가 식구들까지 다 동원된 스펙 공동체로 이루어져서 보니까 뭐 이모 찬스, 외할머니 찬스, 엄마 찬스, 각종의 찬스를 다 쓰고 아빠 찬스까지 포함해서 그동안 스펙을 만들어 온 것 같아요. 보니까 숙명 여중인가요? 다니다가 지금 최대위기인가 하는 학교로 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한번 저기 보시면 앞에 따님하고
저 이종 사촌 두 분, 저 중에 이제 유펜이라는 학교에 진학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저렇게 스펙 관리가 똑같습니까? 저렇게 보면은 봉사단체 만들어가지고 스펙 쌓고, 그걸로 뭐 상도 받았고, 혹은 뭐 그걸 여기저기 이제 스펙으로 썼어요. 그리고 The Pandemic Times라고 하는 곳에 같이 저자로도 등록하고 말이죠. 그래서 언니들은 보니까 미리 대학을 이제 좋은 대학을 갔어요, 외국에. 그리고 이제 공저도 똑같아요. 방글라데시 대학원생하고 공저도 하고, 언니들은 보니까 뭐 이렇게 외숙모 찬스로 의대 교수인 외숙모하고 공저도 했고요. 다른 나라 중국이나 이런 데하고 공저도 했더라고요. 약탈적인 학술지에다 오픈 액세스 저널에 등재도 같이 했더라고요. 근데 후보자가 답변을 한 거 보니까 오픈 액세스 저널에 등재한 거는 논문이 아니다 그러시는데, 저널에 등재하면은 그거는 논문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학자들, 오늘 서울대학교 교수를 비롯해서 여러 교수들이 말씀하셨던데 그렇게 말장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학술지에 실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오픈 액세스라는 거는 누구나 볼 수 있다는 뜻이지, 그게 학술지가 실은 게 논문이 아니다라는 황당한 논리로 연결될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다가 대필 의혹, 다음 페이지 보시죠. 벤슨 마타라라고 하는 인물이 저기 나옵니다. 저 사람이 이메일을 보냈더니 한겨레에다 답을 한 게, 저기 보시면 저 사람 자기 소개를 고스트라이터라고 써놨잖아요. 유령 작가, 대필 작가 아닙니까? 다음 거기 보면 답이 왔어요. I did it at the beginning of November 2021년 이렇게 돼 있죠. 영어 잘 하시니까 아실 겁니다. 저 사람이 자기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필했다는 얘기요. 저거 확인해 보셨나요? 답변 드릴까요? 요거 먼저 드릴까요? 자, 먼저 조카 관련한 말씀 먼저 드릴까요? 그럼 저거 한꺼번에 다 주십시오. 다음 표절 문제. 그래서 다음 저기 보시면 저 때 왜 저걸 대필시켰을까? 굳이 하버드에서 저 당시에 국가 부채라고 하는 걸 주제로 논문을 경연을 벌였다라고 하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쓰려고 응모를 하려고 저걸 대필하지 않았냐, 이런 이제 의혹인 것이죠. 다음 이것도 좀 이따 답해 주세요. 그다음에 표절을 통해서 논문을 작성했다는 아까 이제 의혹도 있었는데요. 저 표절한 걸 보니까 이게 이제 표절을 판별하는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뉴스타파 보도에 의하면 카필릭스라고 하는 데서 한 거 보니까 유사도가 55.5%에 이른다고 합니다. 반 이상을 뺏긴 거예요. 저 인터넷에 떠도는 거를 긁어가지고 그냥 한 것이죠. 그거를 저널에 이제 실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막 삭제도 하고 한 것으로 이제 지금 보이는데, 그 이제 IEEE라고 하는 IEEE라고 부르는, 여기 이제 권위 있는 이 학술단체에서 학회에서는 표절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데, 그 중에 사과문도 제출해야 되고 본인이 안 하면 위반 공지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제가 지금 의혹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봉사활동 관련해서 이제 확인할 게 있는데요. 지금 따님이 여러 군데서 수상을 하시면서 2만 시간 봉사활동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2만 시간이면 하루에 10시간 잡고 2000일 아닙니까? 2000일이면은 거의 5년이 넘습니다. 5년 동안 매일 10시간을 봉사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서 도대체 2만 시간이라는 봉사 시간을 본인이 기록했는지 내역을 내라고, 공적 조서를 내라고 해도 후보자가 전혀 제출하지 않는데, 이것에 대해 위원님, 여기 본인이 아니라 허 오가니제이션이 했다고 나옵니다. 이 단체가 전체 합쳐서 압니다. 그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오가니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내달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거 아닙니까? 그걸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좀 이따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입시에 지원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말장난이거든요. 왜냐하면 굳이 왜 그러면 대필까지 하고 그 다음에 논문을 표절까지 해가지고 저렇게 스펙을 쌓고 상을 받았을까? 이건 아까 얘기했던 언니들이 갔던 길을 그대로 가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합리적 추측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본인이 활동하면서 저렇게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 이유가 대학을 그러면 갈 때 쓰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는 말인가요? 거꾸로? 그걸 여쭤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이걸 스펙 쌓기로 보이는데 이걸 말장난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
네, 답변하십시오, 예, 후보자님. 일단- 네, 압축해서 답변해 예, 좀 주시면 여러 가지 말씀해 고맙습니다. 주셔서 제가 네. 뭐 혹시 빠지는 거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조카 제가 저의 어떤 공직 적합성을 보는데 저와 관계없는 조카에 대학 간 거를 물으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이거 모르고요. 그리고 제가 요 몇 년 동안에 제 딸이 어떤 교육을 하는지 솔직히 저는 알지 못했고 이번에 보도가 나오거나 그럴 때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논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한번 직접 보시면 이거 한 2-4페이지 정도고 영문이라서 그렇지 그거 굉장히 낮은 수준의 그 리포트 수준입니다. 그거 가지고 외국 대학에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실제로 입시에 낸 사실이 없는 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를 학교 과제로도조차 낸 바가 없습니다. 본인한테 물어보니까 저도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이거 왜 이렇게 올렸냐고 해보니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국제학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것저것 해보는 과정에서 본인이 한 학습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아카이브 형식으로 좀 보존한 거다. 이런 정도로 저는 설명을 들었고요. 그리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실 때 봉사활동이 스펙으로 나중에 대학 가기 위한 생각에 도움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 이거 3년 가까이 하고 있고 실제로 보면 이게 처음에 뭐 몇 달 하거나 몇 달 하거나 이러거나 아니면 거기 있는 봉사를 받고 있는 그런 취약계층 아동들이 만족해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그가 뭐 흐지부지 됐겠죠. 그런데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봉사이거든요. 전 적어도 이게 이 과정에서 교과 과정에서 물론 아이들 입장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뭐 나중에 이거가 큰 경력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 물어본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런 봉사활동은 저는 장려돼야 하는 거라고는 일단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논문 그 2-3 페이지 말씀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조악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입시에 쓰지 않았고 앞으로도 입시에 쓸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슨 뭐 학위 논문을 쓴 게 아니니까. 그리고 약탈적 논문 그런 학술지 말씀하셨는데 고등학생이 저 정도 수준의 습작을 올린 것을 가지고 학계의 구조적 문제로 보이는 저는 처음 들어온 용어입니다만 이런 이 약탈적 학술지에 올린 것 자체가 잘못이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는 고등학생 기준으로 생각하면 좀 과한 말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이 IE 저는 이번에 알았는데요. IEEE 이게 표절률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 카피 킬러라는 걸로 돌려보면 표절률은 굉장히 낮게 나온다고 합니다. 4% 정도 나온다고요. 그리고 역으로 지금 말씀하신 비교 대상이 되는 그 자료는 카피 킬러로 돌려보면 오히려 50% 이상 50% 이상의 표절률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딸이 한 부분은 오히려 좀 인용은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고등학생 수준에서 한 것이니까 말씀하신 학술적 기준으로 볼 때 많이 미흡한 점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물어봤습니다. 어제 한겨레 신문에서 무슨 뭐 돈을 요구했다는 그 벤슨이라는 분 그걸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이분과 그러니까 제 딸이 어제 제가 외부에 풀했다시피 학습 과정에서 온라인 튜터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은 있는데 이 돈을 요구했다는 이 벤슨이라는 사람하고는 어떤 접촉을 하거나 벤슨이라는 사람하고 도움받은 적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네. 한동훈 후보자님, 일단 먼저 장관 지명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오늘 오전에 계속 이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금수완박이라는 용어를 민주당에서 이제 날치기 법을 통과시켰는데 오늘 왜 여기 와서 금수완박이라는 표현을 못 쓰게 할까요? 우리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왜 못 쓰게 할까요? 금수완박이라는 표현을? 그 말씀의 취지까지는 제가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까지는 제가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본인들이 하는 일인데. 근데 오늘 또 우리 자녀 문제로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데 조국 시 같은 경우는 자녀가 허위로 인턴을 했다고 허위 증명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같이 조작을 해준 사람도 있고, 그다음 표창장도 조작을 한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조작되고 허위 서류를 내가지고 대학에 전형을 해서 합격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학생이 피해를 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다른 학생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한 후보자 자녀가
그 스펙 쌓기 위해서 에세이를 쓰고 뭐 스펙 쌓기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습니까? 아직 입시를 저는 실제로 한 불법을 적이 보지 없거든요. 못했습니다. 예. 또 다른 학생이 피해를 본 게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잖아요. 아직 아무 대학 진학이나 이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걸 자꾸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